네, 이번 주 뉴욕 증시 사실상 슈퍼위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문을 열었고요. 이제 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FOMC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그 FOMC가 당장 내일이라서 요 얘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2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뉴욕 증시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혹시 FOMC가 여기서 약간 찬물을 붓는다거나 이럴 걱정 기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최근 증시 특징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르지도 않은 전반적인 그러니까요.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건전한 이제 뭐 기간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지수별로 보자면은 특징이 조금 다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 증시 특징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나스닥도 뭐 어제는 뭐 사실 나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다우 지수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빅테크에서 에너지와 소재 쪽, 그러니까 가치주 업종이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 한 2주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질금리,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게 10년물 실질금리인데요. 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저는 키 맞추기 현상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빅테크 지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사실 이익에 대한 성장성은 담보가 되지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쵸. 자연스럽게 이제 로테이션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한쪽으로 수급 쏠림이 완화되고 있는 점 또한 증시 건전성 측면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전반적인 지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 염두를 해둬야겠다라고 그렇군요. 조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 심리는 역대 최고치인 가운데 사실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투자 심리에 약간 부응할 만한 멘트를 던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인플레 2%에 대한 의지를 어느 때보다 또 강조를 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2년물, 10년물 금리도 이제 그 데일리로 트래킹을 하긴 하지만 이제 매월마다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중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많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그 1차적인 목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예비치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왔었는데 높았죠. 네, 3.3%에서 3.4%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사실 여기에서 시장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AI 붐이라든지 이제 관련주들이 사실 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았었는데 뭐 이런 주들에 대해서는 사실 금리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고요. 금리와 아무래도 괴리치가 확대되었던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또 궁금해하는 건 7월 FOMC가 고점이기를 사실 바라잖아요. 앞으로는 좀 혹은 내려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이 정도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점도표는 또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FOMC에서 또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봐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조금 포커싱이 될 것 같아요. 뭐 7월 달에 사실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올리는 거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9월 달 FOMC 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 11월 달에 들어서 25bp 인상 확률을 한 30% 정도 수준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자면은 시장과 연준의 그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괴리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연준은 이제 2차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한 차례에 그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강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시장이 그렇게까지는 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네, 시중금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중에는 지금 상반기 특히 이제 3분기 대비해서 보다도 저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하반기에 은행들의 대출 여건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비를 좀 지탱했다 보면 결국에는 초과 저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초과 저축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이제 4분기에 들어서는 그렇게까지는 높지만은 그렇군요.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 금리 인상폭 대비해서 소비 지출이 높았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초과 저축을 또 가능하게 했던 임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쵸. 저희가 임금 상승 압력이 뭐 상반기 때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전개가 되다가 지금 최근의 지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여건 플러스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높지만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간 이제 돈을 안 갖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이월을 했던 소비자들이 예. 향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마진이라든지 소비자 모두에게 조금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또 원자재 가격까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보자면은 증시를 움직였던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결정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거다라는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제 연내 추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더 커지면서 네, 증시에 또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7월 FOMC 이후에 저희가 또 명확하게 그 시그널을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좀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실적 시즌 완전 슈퍼위크급으로 화려한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실적 시즌 같은 경우를 보자면 최근 2분기 진행 중인 상황인데 1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주가 이제 반등 여력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기대감 자체가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옅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이 대략적으로 한 78% 정도 되는데 1분기 대비해서도 조금 낮은 수준이고 역사적 평균치를 뭐 크게 하회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 평균 수준 대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빅테크 기업들도 조금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는 같은데 2분기 바닥인 거는 알겠고 사실 뭐 일부 기업들은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래서 향후 업황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거냐에 그쵸. 대해서 예. 보다 이제 조금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 예상 대비 업황 개선에 대한 그 명확한 시그널이 사실 그렇게까지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보자면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이후에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센티먼트가 그렇게까지 확연하게 개선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랬죠. 예.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를 보자면 또 우리나라와 이제 연관성이 높은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AI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붐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톤을 유지를 했어요. 맞아요. 이번 연도 매출의 가이던스도 원래는 한 자리 그 감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두 자리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조금 낙관적이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제안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오늘 지금 나온 뭐 MS라든지 이런 쪽에 그 빅테크 기업들도 어닝은 나쁘지는 않고 맞아요. 있지만 예. 시간의 주가 상승은 그렇게까지는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까지 성장주 테크주에 쏠려 있었던 것들이 좀 풀리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유발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테슬라,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에서 풀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근데 국내 증시는 사실 최근에 완전 반대인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더 쏠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떻게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좀 풀릴 때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성장성이 담보되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향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최근 쏠림 현상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상으로 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 여력이 그렇게까지 2차 전지는 좀 강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만 놓고 보자면 2차 전지 신용 잔고가 한 달 전에는 16% 정도였는데 지금 한 21%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바이오와 이제 화장품의 성장 시기가 두드러졌던 2015년과 2차 전지 지금 국면을 조금 많이 비교를 하는 보고서를 냈고, 실제로도 최근에 조금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예. 이때도 보자면은 뭐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었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파르게 최근에 그렇죠. 상승한 것 네. 대비해서는 늘어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쏠림 현상에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뭐 물론 포스코가 사실 그룹 자체가 PBR이 굉장히 낮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성장성이 담보된다는 건 부정은 할 수는 없는데, 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자체도 개인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그렇군요. 않나라고 네.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재료가 한번 불거지게 된다면은 이 사실 그간 올랐던 업종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FMC 회의라든지 나중에 향후 뭐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좀 배제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뭐 6월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 압력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좀 단기적으로 부재한 일부 과열 종목 중심으로 좀 단기 매도 압력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의도가 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FOMC 이후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 시장 전반적으로 좀 풀림이 해소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